집값, 전세, 월세, 물가, 교육비, 노후준비, 연금에 대한 불안, 월급 모아선 답이 안 나온다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이럴수록 사람 마음에 한 번쯤은 인생 역전 해보고 싶다 라는 욕망이 커집니다. 리딩방 사기꾼들이 노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후자금, 여기서 한 번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이 기회 놓치면 10년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면 이 말이 이성보다 먼저 가슴에 꽂히게 돼 사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식 리딩방 사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 저거 사기인 거 다 알지 않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피해는 계속 늘고 있고 금액도 보이스피싱급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예전 리딩방 사기와 요즘 리딩방 사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사람들은 왜 사기인 줄 알면서도 리딩방 사기에 넘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0년 전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리딩방을 한번 생각해보죠. 증권사 직원인 척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저희 VIP 리딩방인데요, 공모주, 테마주 정보가 있어서요, 혹은 스팸 문자로 100% 급등주 무료 추천, 이런 거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운영 방식도 카카오톡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오늘은 삼성전자 10만원 이하면 매수, 그리고 내일은 얼마면 매도, 이렇게 문자로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식으로 종목의 질이나 리스크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같은 멘트들이 도배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요, 회원비, 입회비, 컨설팅 비용이에요. 한 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수익이 나든 말든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리딩료 장사가 본업인데요. 법적으로 보면 미등록 투자자문, 과장 광고, 불안전 판매, 노골적인 방식이었고요. 수익이 안 났다, 환불해달라, 이걸로 분쟁이 많이 났던 구조입니다. 반면 요즘 리딩방 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 키워드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SNS, 유튜브, 오픈 채팅과 가짜 HTS 앱, 여기에 해외 콜센터를 사용합니다. 접근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유튜브 광고로 현혹하고요, 인스타,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옵니다. 요즘 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에서 하루 10분 계좌 수익률 300% 만든 비법,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의 실전 리딩, 이런 광고 영상이 먼저 노출되는데요. 영상이나 글 밑에 링크가 하나 붙습니다. 무료 리딩방 입장하기, 리딩 체험방, 오늘까지만 모집.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텔레그램 방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50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조직이 돌리는 유령 계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말로만 꼬셨다면 요즘은 기술로 속이는 시대입니다. 증권사 전용 HTS입니다. 해외 선물 공모주 전용 MTS입니다. 이렇게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합니다. 설치해 놓고 보면 진짜 증권사 앱이랑 똑같아요. 종목 차트, 체결 내역, 평가 손익, 수익률 그래프까지. 문제는 실제 4명의 계좌와는 아무 연결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00만원을 보냈다? 그럼 그 돈이 어떤 법인 계좌 혹은 어떤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앱 화면에는 플러스 15% 수익, 플러스 25% 수익, 이런 숫자만 올라가요. 결국 실제로는 출금 한 번도 못 해보고 계속 돈만 넣다가 나중에 앱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 리딩방 조직을 돌린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빌딩이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콜센터, 리딩방 운영팀, 자금 세탁팀, 대포통장 관리팀, 이런 식으로 분업화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해외 콜센터 정규직 모집, 이런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야 이게 사기 조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식 리딩방이 거의 전부였다면 요즘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코인 리딩방, 태양광,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 심지어 FX 마진, 선물 옵션까지. 겉으로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우리만 아는 정보 오늘까지만 공개. 실제 투자 구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결국 입금과 가짜 화면, 출금 봉쇄의 변형일 뿐입니다. 규모 자체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몇 명 모아서 몇 억 뜯어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수천 명의 피해자, 수십억, 수백억의 피해액, 심지어 수천억이 되기도 합니다. 검거 인원은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사건이 완전한 산업의 규모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제 리딩방을 별도로 떼어 전담 수사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핀플루언서, 유사 투자 자문까지 묶어서 불법 리딩방을 메인 타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사기인 거 다 알지 않냐? 요즘 누가 리딩방을 진짜라고 믿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어보면 사기인 거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인 거 알면서도 왜 빠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거 사기 많다더라. 원금 보장이란 건 없지. 나는 초기에 빨리 빠질 거야.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초기에 들어가면 한 번쯤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당해도 나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된다. 즉,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심리입니다. 문제는 리딩방 사기 구조 자체가 출구를 막아놓은 게임이라는 거죠.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을 출금하려고 하면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데 출금 자체가 시스템 설계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이밍을 잘 맞추고 싶어도 애초에 출구가 존재하지 않으니 빨리 빠져나오기라는 전략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씩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처음부터 1억 넣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료 리딩방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을 받습니다. 체험 회원 또는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화면상으로 소액 수익을 먼저 보여줍니다. 화면 보이시죠? 수익 나는 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미 시간을 썼고 리딩방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소액이라도 돈을 넣어봤고 어느 정도 정서적 투자와 소액 투자를 이미 한 상태가 돼요. 여기서 작동하는 게 바로 매몰 비용 심리입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한 게 아깝잖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넣어서 제대로 회수해보자. 결국 조금씩 나도 모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죠. 권위에 대한 신뢰도 한몫합니다. 요즘 리딩방은 겉모습이 정말 그럴듯해요. 증권사 로고랑 비슷한 디자인, 전직 땡땡증권 팀장, 10년 경력 데이터 애널리스트, 팔로워 5만, 유튜브 구독자 10만 같은 숫자들.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대놓고 사기치지는 않겠지? 팔로워가 이 정도면 까탈스러운 사람도 많을 텐데 진짜 사기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 즉, 팔로워 수, 조회수, 로고, 직함이 그 사람의 신뢰도로 착각이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이 권위 포장을 하는 데만 성공을 하면 실제 내용은 허술해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리딩방 사기는 정말 심리 게임인 게 삶의 불안마저 이용합니다. 집값, 전세, 월세, 물가, 교육비, 노후 준비, 연금에 대한 불안, 월급 모아선 답이 안 나온다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이럴수록 사람 마음에 한 번쯤은 인생 역전 해보고 싶다 라는 욕망이 커집니다. 리딩방 사기꾼들이 노리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노후자금 여기서 한 번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이 기회 놓치면 10년은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면 이 말이 이성보다 먼저 가슴에 꽂히게 돼 사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서 나만 주식 안 하면 거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요즘 포모라고 하죠. 일단 주식부터 하자라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리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픈 채팅방 구조의 특징인데요.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직장 관둡니다. 선생님 믿고 가겠습니다. 무료방인데 이 정도면 진짜 미쳤네요. 이런 멘트들이 쏟아지면 이제 막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혹시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한다 라는 신호가 보이면 경계심을 확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기 의심을 스스로 눌러버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불법 리딩 사기를 당했다면 내 돈은 회수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돈부터 볼게요. 피해자가 원금을 전부 회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돈이 너무 빨리
너무 얇게, 너무 멀리 퍼져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미 대부분 피해액은 인출과 해외 송금, 코인, 현금화가 돼가지고 이미 사라지고 남은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벌을 볼까요? 불법 리딩방 가해자의 혐의는 보통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대포통장이나 코인 세탁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최대 10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초범, 단성, 일부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혹은 낮은 수준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4,500억 원 투자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파탄난 가정이 몇 개였을까요? 이 사건에서 주범은 15년, 나머지 공범은 10년, 7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 민사소송, 몰수 추징재산 배당 등으로 이론상 전액 회수는 가능하지만 이론일 뿐이죠.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금이 대포통장에서 해외, 코인, 현금, 소비로 빨리 분산 은닉되고 피해자는 수백 수천 명이라서 찾아낸 돈을 쪼개서 나누면 액수가 정말 적고 가해자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유사 투자 자문이 제도적으로 그레이존이라서 어디까지가 사기고 어디부터는 투자자 책임이냐라는 법리 다툼이 생기고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 형사재판 중에 소액 합의 유도 때문에 실질 회수율이 극히 낮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은 잘 안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감경과 합의금의 딜레마에도 빠집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형량을 꽤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피해금 전부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합의해주면 얼마라도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선처를 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마저도 합의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사기친 금액이 너무 많으니 합의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가해자가 고맙게도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면 저 사람 형량이 줄어든다 또는 합의 안 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결국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은 줄고 피해 금액의 실질 회수율은 낮아지고 수사검사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중형 선고에 더 신중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식 불법 리딩방에 한 번이라도 엮이면 자금 회수도 어렵고 가해자 처벌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보장,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하셔야 됩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 중에서 원금도 지켜주고 단기간에 고수익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 앱, 해외 거래소,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보낼 계좌가 내 명의의 증권 계좌가 아니라 처음 보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좌라면 그 순간 바로 멈춰야 합니다. 세금 대납 계좌입니다. 안전 계좌입니다. 이런 설명이 붙더라도 결국 내 돈이 내 이름을 떠나는 순간부터 위험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나라에서 인증한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제3자의 눈을 거치세요.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좋지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담당 증권사의 직원, 금감원, 경찰,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상담창구, 스크린샷 몇 장만 보여줘도 바깥에서 보는 눈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요즘 사기는 바보 찾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잘 안 속는 사기이지만 100명에게 던져서 한 명이라도 건지면 수익이 나는 게임이라는 거죠. 내가 옆 사람 10명에게 보여주면 10사람 다 바보일 리는 없으니까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 같은 법조인들은요, 그리고 사법의 역할은요, 사기 피해가 다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요즘 사기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 대응청이든 사기 대응위원회든 공정위, 공수처처럼 기관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예방하고 대응해야만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 리딩방과 진화한 요즘 리딩방의 수법의 차이, 그리고 사기인 줄 알면서 왜 당하는지 사람 심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불법 리딩방은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 욕심, 자존심, 체면, 희망,
이 아주 인간적인 부분들을 너무 치밀하게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는 안 당한다라는 자신감 대신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조금만 더 의심해 보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주변에 피해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해결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